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 TV의 액티브 시니어 시간이 좀 들어왔습니다. 왜 액티브 시니어를 이렇게 이슈로 삼아서 좀 접근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 이제 이 세대별로 보면은 어디가 주인공 세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장년기가 조금 지날 때쯤 그러니까 40, 50, 60, 70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퇴직을 하였거나 이직을 하였거나 또는 그것도 아니면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부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혼의 아픔을 갖는다거나 또 오히려 또 그 시간을 잘 이겨내서 재혼을 한다거나 이러한 새로운 상황 변화가 많은 때가 바로 요 40, 50, 60, 70에 해당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제 선거가 양진영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거 세대별로 나누어서 뭐 세대 포이론도 나오고 심지어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고 이 고령 세대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전략적인 것까지도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잉태하고 있는 내밀한 안의 문제를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시니어를 처음 초기에 열 때 드렸던 말씀이 몇 가지 있었죠. 액티브 시니어를 우리가 그냥 노인층이라든가 또는 고령자라든가라고 치부되거나 본인이 자조적으로 살아갈 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사회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고령자가 되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지혜 있는 노인. 대한노인회의 김호율 회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해인.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접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 근데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죠. 뭐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있지만 부부 관계도 있고 부자 관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또 이제 이 조직 간의 문제, 단체 간의 문제 또는 그런 조직 내에 들어갔을 때 커뮤니티 내로 들어갔을 때 요즘 같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너무나 확장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들어가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톡 또는 밴드 또 아니면 페이스북 또 유튜브도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댓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 댓글에 반응을 하고 또 팬덤이 생기고 셀럽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연예인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우리 일반인에게도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 앞으로 지금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흔히 우리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그런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당도를 했습니다. 요즘 그 흔히 주위에 보면은 연세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남자분들은 대개 80세 언저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성들이 한 80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90세 그렇죠. 90세 정도를 능히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부라든가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가난을 구제하기 참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세대별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저항이라든가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히 풀어주는 데 있어서 그 갈등 조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어느 쪽에서 지금 인간관계가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요즘 가장 그 문제되고 있는 게 댓글 사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댓글 막 정치하는 분들 특히 그렇죠. 또는 이제 연예인들 막 댓글을 막 악성 댓글을 써가지고 한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SNS 중에서도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도 개인으로 1대1 대응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개인 간의 문제니까 그러다 말죠. 그래서 그 카카오톡의 친구 수가 보니까 전화가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 소통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자체를 하질 않아요.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그 특이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은 위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의 뭐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슬픈 일, 어려운 일, 풀어가기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우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거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갈등하고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하다못해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싸우고 층간 소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서 분 두드리고 내려가서 또 뭐 이러고 쿵쿵 소리 난다 그러고 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또 뭐 밤에 쿵쿵거리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갈등 문제로 야기되더라. 근데 이제 카톡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톡에도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개인 간에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동아리가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요새는 막 한번 모였다 하면 그냥 카톡으로 엮어가지고 엮는다 그러죠. 한 5명, 6명, 3명 또 심지어 또 이제 오늘 요번 주에 어딜 가야 된다고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시간과 장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10명, 20명 이상 되면 어디 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 간의 상황을 또 일일이 알려주고 막 그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 거기서 그게 귀찮아서 안 들어가고 나는 카톡 초대하지 마세요 이랬다가도 나가려면 살짝이 나가면 요새는 나간지 안 나간지도 모릅니다. 그거 이제 카톡의 기능이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뭐 나간다 그러고 그럼 나가는 표시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이제 약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카톡에서 모이자 그러고 또 친구들 모이고 그러면 친구 모임에도 여러 가지죠. 우리가 동문, 동창 뭐 또는 직장 인연 뭐 이루셀 수 없죠. 요새는 콘서트에 갔더니 콘서트에서 마음이 맞은 사람들 또는 이거 뭐 이렇게 한잔 하느라고 마음이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그것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나면은 이제 한 번은 좋은데 2번, 3번 되면은 다 각자의 개성이 나오고 예를 들어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이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회비도 걷습니다. 그 회비를 걸으면 회비를 또박또박 내주면 좋은데 처음엔 또박또박 내죠. 어떤 사람은 회비도 안 내고 이제 그냥 동참하는 분도 있고 또 그래서 회비가 정해졌으면 그 회칙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회칙이 정해지면 잘 지켜주면 좋은데 이게 안 지켜져요. 하다 보면 뭐 회비 문제도 생기고 세비를 뭐 2번, 3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죠. 저 같은 경우에 그 책임 맡게는 딱 정리를 합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10명, 20명, 30명의 그 모임이 와해가 됩니다. 그 한두 사람의 그러한 그 일탈로 인해서 2, 30명의 그 단위가 이렇게 와해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한 100명이면 또 이제 그 정치 성향이라든가 종교 문제로 종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많은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제가 아마 목사라고 불리는 그 단톡방도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저를 이제 막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굳이 그것도 나오면 또 초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특히 뭐 이렇게 종교별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하면 근데 나쁜 소리들을 안 하세요. 다 좋은 소리입니다. 살아가는데 좋은 소리, 뭐 성경 얘기 또는 뭐 불교 얘기 이런 그 좋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시간을 오버해서 되게 뭐 아침에 기상 시간 6시, 7시에서
9시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시겠 9시인데 이 9시를 넘어서 계속해서 글을 던져주시는 이 열혈 전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빠져나갈 때도 있죠. 하여튼 그런 그 여러 가지 근데 요새 TV 프로그램 보면 솔로 해가지고 남녀간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녀간의 만남도 이런 그룹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연이 되고 그런 걸 뭐 보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다못해 저는 이제 걷기회 등산에도 많지만 남녀 관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이거 시크릿한 문제입니다. 남녀 관계 문제라는 거는 무슨 뭐 예전에 우리 직장에서 인연이 된 분들도 있고 또는 뭐 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CC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비밀이 지켜지면은 그 두 분만 알고 그러나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이 얘기가 나가든지 또 어디서 발견이 되든지 하면 이 얘기가 돌아서 이제 막 소문으로 돌다가 유언비어가 통하다가 어떤 연예인을 봤다 누가 뭐 정치인 누가 뭐 전화를 걸고 어디를 갔다 뭐 그거야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사격을 해갖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뭐 저는 개무시한다 그럽니다. 개무시하세요. 웬만한 거는 개무시하고 그 단체에 계속 나간 거거나 모임을 주도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한두 사람의 일탈에 의해서 그것이 와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그렇게 대처를 저는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잘 순수하게 담백하게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또 보니까 이제 이거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한 3-5명만 모으면 이게 운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5명이 모여서 밥 지내라는 걸 하는데 여기는 뭐 회장이라는 게 없어요. 5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기 때문에 뭐 어디에 누구 이런 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제 차례, 다음 차례 또 돌아오고 또 제가 이제 애경사가 있으면 제가 또 그냥 한 번 내고 그럼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호스트라 그러나요? 호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데 6-7명 지나가면 그 회칙이라는 거를 이렇게 또 서명화해서 만들어서 올리면은 이게 또 커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몇 회 출결석을 어떻게 했느니 뭐 아니 뭐 이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바쁜 세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또 2중 3중으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에서 금토일은 이건 거의 뭐 누구는 뭐 이것도 술 하셔야죠. 또 거기 무슨 세미나 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양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해를 해주면서 공통적인 날짜를 정해서 장소도 의견을 받아서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겪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 자체를 만나는 걸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 모임에 안 나가고 두세 명은 좋은데 그 이상의 그런 장소는 나가지도 않고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어떻게 다 그렇게 잘 살아가고 뭐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다 불행하고 또 힘들어하고 난관에 처한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또 한편으로 듣고 흘리고 한편으로 좀 새길 얘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세금 문제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또는 뭐 싸웠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다든가 뭐 변호사를 썼다든가 아니면 잘 그렇게 화해를 했다든가 또는 이제 부부 문제도 그래요. 이 여러 가지 그 원인이 한두 가지여죠. 뭐 무슨 뭐가 있었다든가 뭘 한다든가 발견이 됐다든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녹취를 했다든가 녹음을 했다든가 또 댓글을 찾았다든가 뭐 이런 복잡한 거를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같이 고민해주고
또 해결을 해주고 이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해본 편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크게 상했던 게 여기 뒤에 엉치 뒤쪽으로 등산을 갔다가 넘어져서 그런지 그게 원인이 돼서 허리까지 아파서 하여튼 그 6개월, 저도 기억이 요즘도 생생한 6개월간을 꼼짝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조금 걷기 조금 되다가 산에 오르는 건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이랬는데 그걸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름이 좀 우리가 몸신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나오시는 어떤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가격은 좀 비쌌어요. 비쌌지만 하여튼 4회, 5회 정도 치료를 하니까 완벽하게 나가지고 지금 아주 펄펄 나르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어떻게 자기 병은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자랑을 하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컨셉마다 맞춤형으로 지금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맞춤형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고 요새는 또 의정 뭐라 그럽니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거 뭐 요새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도 잘 안 계시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전공의도 없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주위에 그 자문을 구할 사람들 또 겪었던 사람들 요즘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뭐 위암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흔해졌어요. 제 친구도 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랬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지 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야, 이거 똑같은 루틴한 일은 의사 선생님만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방법, 요양은 어떻게 하는지, 먹는 건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또 급하게 당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재발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전이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그 지혜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이럴로 말로 이렇게 통해지는 여러 가지 지혜도 암묵적 지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런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단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개무시하라. 개무시하라. 개무시하고 계속 나가세요. 개무시하고 계속 만나세요. 도저히 안 되면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안 되는 건 인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끝내야 돼. 끝내도 다른 인연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인생사가 그렇게 하나의 한 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루스트가 얘기했듯이 가지 않은 길을 뒤늦게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벌써 먹는 것부터 달라지고 잠자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성인들 제가 얘기했듯이 40, 50, 60, 70, 80까지 넘어가죠. 그렇죠? 저도 80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그 문제 해결 방법 또 액티브 시니어로서 우리가 새롭게 열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액티브 시니어로서 적극적으로 자발적 동력을 제가 흔히 많이 쓰는 이 자발적 동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가 시키거나 누가 그 다음에 요구되거나 그랬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신념에 의해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뛰고 동참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비슷한 사람끼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관계성을 유연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밝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액티브 시니어 어떻게 보면 벌써 2편째가 됐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표피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 단편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그 중심 가치를 보면은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겪어보면서 조직이나 개인이나 그런 관계를 겪으면서
해소하는 방법을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도 하시고 또 뭐 좋아요인가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신나서 좀 더 방송을 하죠. 여기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걸 또 문자화 시키고 그거를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그림을 넣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이해해 주시고 그 편집류에 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공부한 투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익히는 투자, 이런 모든 걸 투자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동력이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만나시고 재미있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